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바이든 1200조 투자 결정. 자, 5월 이 주식 대박난다. 바이든이 방한함에 따라서 그 수혜주, 예상되는 수혜주 탑3를 공개해 보도록 할 건데,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5월에 이 주식이 대박난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자, 보면은 이제 뭡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미국 바이든의 방안이 이제 뭐합니까? 방안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과 윤석열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이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뭡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과연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이슈가 이 바이든과 이 바이든과 윤석열 사이에서 오갈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에 지금 방한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0일부터 22일 방한에서 여기서 나온다는 건 뭐냐? 북한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 바이든, 윤석열과의 대화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주요 의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북한이 의제다면 여기서 바이든이 총 미친놈도 아니고 윤석열이 미친놈도 아니고 우리 언제까지 북한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북한을 선제 타격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어떤 얘기 하겠어요? 아무래도 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사실상은 아무래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바이든 역시도 뭐라고요? 미국의 바이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다. 그러면서 한국 침공하면 격탈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북한을 비핵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이제 내포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또 윤석열이 이제 뭡니까?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북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 정권에 자리 잡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면 뭐라고 해요? 윤 당선인은 뭐래요? 북한이 비핵화하게 된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보다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우리는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이제 뭐라고 합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이제 협조만 해준다고 하면 이전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한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남북경협주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한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당한 게 뭐야? 이제 북한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씩 지원을 먼저 해주면은, 우리가 좀 더 양해를 해주고 먼저 이제 해주면은 아무래도 점차 비핵화에 대한 이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북한이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제가 이 뉴스를 제가 또 캡처를 아까 했는데, 아마 여기에 지금 제가 또 깜빡하고 하다 보니까 섞였나봐요. 그래서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요,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대화라든지 이런 만남, 이런 거는 어렵다,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얘기했다시피 완전한 비핵화만 해준다고 하면은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북한 측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남북경협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만 않았어도 어떻습니까? 않았어도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거든요. 과거에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미 없는 평화협정,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 믿었다가 이런 전쟁, 이런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아무래도 핵을 포기하는 건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남북경협이 만약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남북경협주는 다 이미 바닥으로 밀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뭘 사도 괜찮다 생각을 좀 해요. 하지만 그 중에도 좀 꼭 고른다고 하면은 뭘 볼 수 있느냐? 자, 뭐라고 합니까?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전환 시 뭐 해주겠다? 이제 주민의 삶을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아무래도 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면 일단 첫 번째가 아무래도 식량이 되겠죠? 식량. 그 다음에 뭐 이제 인프라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우선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식량 관련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비료 사료주. 과거에도 보면 대북 식량 지원 기대감에 뭐가 올랐어요? 비료라든지 사료주가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 바이든 방안과 함께 이 비핵화 이후에 이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뭡니까? 과거 정권보다도 더 많은 인센티브에 대한 이러한 방향성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뭐라고요? 이 남북경협주 중에 뭘 사라? 이 아무래도 식량 지원 쪽으로 좀 봐라.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주민의 삶을 더 최우선시 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또 비료, 사료 이런 쪽으로도 좀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사실 오늘 뭐 남북경협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남북경협을 사라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무래도 뭐라 했습니까? 주요 의제가 뭐다? 최우선시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다? 북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관련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경협주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저는 그럼 이 남북경협 말고 오늘은 좀 뭘 보고 싶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거죠. 이제 바이든이 방한을 하게 되면 남북경협 말고 어떤 이슈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좀 알아봤더니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자, 4대 그룹 총수 만나고 뭐한다? 반도체 공장 방문, 바이든 투자 압박에 나서겠다. 그래서 이제 4대 그룹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 SK, 현대차, LG를 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얘네를 방문하고 바이든 투자 압박 나선다는데 얘네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금 예상한 게 뭡니까? 4대 그룹 총수 만나고 이제 반도체 공장 방문하고 투자 압박 본격화하겠다는데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보면은 이 4대 그룹이 지금 뭐 하는 기업이다?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가 주력인 기업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과 함께 아무래도 이 4대 그룹을 만나는 것이 만나게 되고 여기서 투자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간다고 하면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쪽으로 봐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엮어보면 사실 이 자율주행 전기차에도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죠. 전기차 당연히 전기차고요. 배터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겠습니까?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가 그 4대 기업의 핵심이겠죠. 그럼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봤을 때 합집합을 만들어 놓고 본다고 하면요. 여기서 공통된 분모가 나오는 게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4대 그룹을 놓고 만나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다시 뭐가 움직이는 게 높냐? 전기차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방안에서의 최대수에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전기차다. 전기차 좀 얘기하고 싶고 또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뭐라고 해요? 미국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설립 논의 바이든의 방안에 주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 바이든의 방안과 함께 최근 현대차 전기차 공장 설립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2030년까지 뭐한다? 미국의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이든은 전기차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인물입니다. 인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뭘 한다? 이번 방안에서 이번 바이든과 윤석열 그리고 이 4대 그룹 총수가 만나서 전기차 관련된 이 투자 이런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실제로 나스닥에 뭐라고 해요? 나스닥 전기차주 역대급 폭락, 호재가 안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 리비안 상장일 대비 80% 급락했어요. 포드, 아마존 투자 손실의 손절, 금리 인상, 원자재 값 급등의 기술주 투심 약화, 전기차주 직격탄, 경쟁 심화 등 이단 악재, 대량 생산 능력 구축 여부가 주가 관건, 테슬라엔 반등 기대감, 장기적 상승 모멘텀은 신사업 구체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스닥 전기차 역대급 폭락 호재가 안 보인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 미국 전기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서학개미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에서 전기차 뭐라고 해요? 전기차 경쟁 심화, 중국 판매 둔화, 생산 차질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 주가는 연초 대비 최대 70% 이상 빠진 상태다. 이렇다 할 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사업 추진 및 공정 효율화, 대량 생산 체제 등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평가다라고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이걸 참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죠. 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는 아무래도 악재겠죠. 아무래도 호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뭐다? 우리에게는 호재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뭐라 했습니까? 바이든이 방한하게 되면은 이 투자, 바이든이 방한을 하게 되면 이 투자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이 투자 모멘텀이 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의 입장을 보면은, 자, 바이든은 아까도 뭐라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게 이제 2030년까지 미국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만든다고 할 정도로 전기차 구축에 많은 힘을 쏟고 있고요. 실제로 바이든이 얘기했던 것도 또 뭡니까? 미국의 전기차 탄 바이든, 중국을 뛰어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뛰어넘겠다라는 목표 앞에 이제 바이든이 뭐라고 해요? 바이든이 미 전기차 업계에만 1조 달러 예산법 통과가 되었다. 1조 달러가 아까 1200조 정도? 그래서 미국 전역의 전기차 충전소 뭐 이런 거 나오는 만큼 이 뭡니까?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1200조에 대한 달하는 자금을 투자할 만큼 바이든은 뭐 한다? 바이든은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다? 뭐 하는 게 전기차 투자에 적극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미국 시장의 전기차는 지금 뭐다? 호재가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게 뭐예요? 신사업 추진 및 공정 효율화, 대량 생산 체제 구축 등이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방안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 모멘텀을 형성해서 뭐 할 확률이 높다? 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올 확률이 높다. 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는데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업 추진, 공정효율화,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와에 대한 이런 투자, 서로 간의 투자가 본격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게 전기차 공장 설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수에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주요 의제는 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도 이 전기차가 더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해보는 개인적인 이 모멘텀이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실제로 뭐예요? 바이든이 뭐라 했어요? 바이든이 최근에 보면은 5월 3일이에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 사업 육성에 또 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젠 또 우리가 뭘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확률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전기차 관련 수혜주 3개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첫 번째 여기도 보면 뭐라 해요? 공장 설립 재활용 대용량 배터리, 여기 뭐라 했어요? 광물 사업 등 사용이라고 하죠. 광물. 그래서 광물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과거에 급등했던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EM 플러스. 자, EM 플러스가 뭐 한다? 미국발 배터리 광물 증산 소식에 날아올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이 광물 증산, 이 배터리 관련된 이 광물 이슈로 EM 플러스가 있다. 그래서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어때요? 완전 그래도 바닥에 있으면 바닥에 잘 놀고 있어요. 이때 막 쭉 날아올라다가 여기서 쫙 해서 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EM 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그냥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파워로직스는 왜? 미국의 조 바이든이 뭐에 얘기했어요?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화. 그래서 배터리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죠? 재활용 대용량 배터리. 그러니까 광물과 두 번째는 재활용이다. 그래서 과거에 파워로직스가 폐배터리 재활용.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이슈로 뭘 보자?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 했어요?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설립될까 하면서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급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뭡니까? 이 조지아주 공장 설립 관련 이슈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구형테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에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사실 뭐 이게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가 맞고 떨어지면은 이제 저항 맞을 수 있는 자리, 저항을 맞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쌍봉을 맞고 죽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이 저항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형테크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봤더니 이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급등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구형테크가 현대차 미국 전기차 생산의 협력사기 때문에 그게 부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관점으로 종목을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 이게 있습니다. KB 오토시스라고 있어요. 자, KB 오토시스도 뭐라고 해요?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생산 8조 4천억에 투자한다 해가지고 조지아 공장이 부각되면서 KB 오토시스는 이를 통해 현대차, 기아, GM 등 완성차 업체 부품을 공급한다 라면서 이 지금 조지아 주정부는 KB 오토시스가 여기다가 부품 제조 공장을 건설했거든요. 이제 현대차는 미 전기차 생산 시설을 조지아주에 만들려 하고 있고, KB 오토시스는 이미 만들어가지고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조지아주 공장 설립 관련 이슈로 KB 오토시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 종목도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EM 플러스, 파워로직스, KB 오토식스, 이렇게 3개 정도 해가지고 이 3개 이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어쨌든 배터리 관련, 전기차 플러스 배터리 관련 수혜주를 잘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방안을 통한 이 전기차 관련 시장의 모멘텀에 주목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형 전문가였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시황적인 부분은 언제 갈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바닥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아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늘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 내가 단기간에 빠르게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늘 뭐라 했습니까? 구글 플레이에 지니강태공 검색해보시라 이렇게 어플이 나오고요.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이 관심 종목들 올려드리니까
이 관심 종목을 확인하시면은 매매일지도 나오지만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3%, 5%, 10%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이 종목들을 통해 가지고 단타면 단타, 단기 수익면 단기 수익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강태공 한 번씩 검색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형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도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